누보스 인더스트리. 네, 페라리 슈퍼카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역시 노 사장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 모두 사신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페라리 하면 생각나는 그 대표 명차를 좀 하나씩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찾아볼 명차 어떤 차인가요? 페라리에는 명차가 너무 많은데 그 네. 중에서도 이제 좀 전에 노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안타까운 탄생 비화가 있는 1969년 디노 246 GT입니다. 아, 아들의 괜찮네요. 아들의 네. 이름 디노의 이름을 딴 GT고요. 외관은 피닌 파리나가 디자인한 206 GT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12기통 엔진이 들어간 게 아니라 2.4리터의 6기통 미드십 엔진을 집어넣어서 조금 이제 출력을 떨어뜨렸지만은 그만큼 가격이 이제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덕분에 페라리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나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페라리를 소유할 수 있는데 대중화에 기여를 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약간 개구리 같이 생기지 아, 않나요? 저도 그 개구리 실제로 봤거든요. 네. 진짜 오리같이 생겼어요. 아, 주댕이 이렇게 내면 네. 오리같이 실제로 보면. 그리고 진짜 작아요. 차. 개구리 같아요. 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조그매요. 차. 완전 작아요. 차가. 귀엽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차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네. 번째 명차는 어떤 차인가요? 네, 두 번째 명차는 미드십 페라리의 시작이자 역대 최고 페라리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차입니다. 바로 1984년에 출시된 288 GTO입니다. 바로 이 차거든요. 네. 되게 유명한 모 그룹인데 거기 회장님 차도. 이거를 타고 다니신다고 지금? 네, 완전 새 거예요. 근데 차가 거의 나는 딱 보고 차가 이렇게 새 거일 수가 있나. 이 차가 중고차 값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10억이 넘어가는데 얼마요? 저걸 갖고 10억이 넘어가요. 지금 중고차 값이. 그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2.8리터 V8 터보 엔진이 탑재돼서 288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었고 네. 최고 속도가 무려 304km입니다. 당시 양산차 중에서 처음으로 300km를 넘은 그런 차로 좀 잘 알려져 있고 정말 뭐 명차 중에 명차, 이제 걸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명차. 네. 김연아 기자. 네, 진짜 명차. 우리가 항상 잘할 때 당구장이나 포스터에서 보던 차. 페라리의 주인공은 이 차죠. 페라리를 하면 떠올리는 자동차. 가장 남자들이 많이 봤던 차 사진. 요거 뒤 앞에서 바로 요구르트 먹으면서 당구 쳐야 될 것 같아요. 예, 바로 이 차입니다. 페라리 F40, 예. F40인데 저 차는 좀 뭐 많은 게 슈퍼카의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던 1980년대 말 등장한 것도 있고 저 때가 엔초 페라리가 자연사했는데 죽기 일부 직전의 마지막 유작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 당시에 병석에 누워서 차량 개발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을 텐데 페라리 측에서 의미가 있었던 건 엔초 페라리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유작이라는 거죠. 저 차가 나오고 나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페라리의 걸작, 엔초 페라리의 유작 이런 말이 있는데 저 차는 이제 페라리의 모든 기술 집약적 모델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슈퍼카 전쟁이 일어나던 시절이었는데 포르쉐에서 959라는 슈퍼카를 내놓는데 얘가 288 GTO를 단숨에 꺾어버린 거예요. 그 페라리가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저것도 잡아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해서 방탄 소재의 케블라 소재와 탄소 섬유까지 모두 투입을 하고 일단은 포르쉐 959보다 빨리 되니까 마력수는 포르쉐 959가 450마력, 저 F40가 475마력, 포르쉐 959가 315km/h, 페라리는 324km/h. 그러니까 근소하게 다 포르쉐 959를 이겼던 거고, 그래서 워낙 비싼 소재와 희소성을 중심에 뒀기 때문에 400대만 제한 생산을 하겠다 하고 차를 내놨는데 전 세계에 돈 많은 사람이 400명만 있지는 않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1310대를 제작하고, 그러니까 원래 페라리는 F40이니까 40대만 만들긴 좀 너무하고 400대만 만들어서 팔아야지 했는데 끝내는 1310대를 팔았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저 차가 이분 이름 얘기해도 되나? 감독님 아실 텐데 가수 겸 탤런트인데 뭐 연땡땡이라는 분이 아마 저 차 검정색을 아마 사셨을 거예요. 그래요? 네, 연땡땡 씨 있는데 연균이 씨요? 예? 연균이 씨요?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분의 차를 또 실제로 정비 공장에서 2번 정도 만났고, 우리나라에 저 차가 사실 일본에도 되게 많아요. 일본의 F40에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고 한데 아무튼 저게 어마어마한 차고요. 제가 이제 페라리가 그동안 72년 동안 만들어서 판 차가 뭐 100대 이상 될 거예요. 종류 베리에이션을 따지면.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365 GTC-4라는 차랑 F40. 그러니까 페라리 옛날 차가 엄청 많은데 저는 옛날 차 중에 딱 그 두 대만 좋아해요. 365 GTC랑 F40. 그러니까 페라리의 옛날에 나왔던 모델 중에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모델이 저건 거죠. 대단한 차예요. 네.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디노 246 GT, 288 GTO, 그 다음에 이제 F40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그 밖에 나머지 명차를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그 밖에도 2003년에 설립자 엔초 페라리의 이름을 딴 바로 페라리 엔초 네, 여기 있습니다. 다 전 18년에 이 차가 좋아요. 엔초 페라리가 너무 좋아요. 엔초 페라리를 기리며 만든 차죠. 너무 멋있어. 네, 저도 이렇게 뒤가 날렵한 게 좋아요. 엉덩이가 예쁘게 생긴 게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11년에 페라리 최초의 4륜 구동 4인승인 페라리 FF. 네, 4륜 구동 예, 이 차죠. 네, 페라리 네. FF. 오, 예쁜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운구차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F1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미하엘 슈마허가 직접 제작한 좀 파격적인 디자인의 차입니다. 2012년 458 이탈리아. 이쁘네요, 이 차. 이야.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렸어요. 정말 이쁘죠? 좀 섹시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샤프예요, 샤프예요. 그 다음에 2014년에 등장한 차죠. 라 페라리. 네, 라 페라리. 한간의 소문에는 노사장의 페라리라고 소문이 났죠. 아, 그래요? 제가 돈 벌면 살 차 1순위입니다. 네. 이 차 얼마 정도예요? 출고가는 8억 5천이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올라서 30억입니다. 그래요? 페라리가 엔초 페라리나 F40이나 F50이나 이렇게 한정판으로 만든 차들은 출시하고 나서 한 5년이 지나면 2배로 오르고요. 네. 10년 정도가 지나면 3배로 오릅니다. 다른 차는 떨어질 때 얘네는 올라요? 예, 페라리 저거는 그러니까 미술품하고 똑같이 라 가요. 페라리로도 그러면 한정 몇 대예요? 라페라리도 몇백 대 생산 안 했어요. 300 몇 대인가? 전 500 세계. 몇 대. 예, 그래서 네. 저 차는 출시되자마자부터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고 지금 뭐 저도 사실 제가 저거를 진짜로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알아봤을 때 뭐 운 좋게 사면 뭐 22억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30억을 불러요. 그러면 이제 29억 8천만 원만 모으시면 되겠네요? 그 29억 9,900만 원. 저 근데 궁금한 게 이런 걸 만약에 400대만 만든다 그러면 미리 발표하잖아요. 400대 네. 만들 거다. 네. 그러면은 사고 싶은 사람은 청약을 하나요? 어떻게 그렇죠. 해요? 근데 이런 차들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네. 라페라리나 엔초 페라리나 저런 한정판들은 페라리 신차를 5대 이상 구매한 사람에 한해서 자격 요건이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재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무나 사지 못하는 페라리가 저 한정판이에요. 그러니까 페라리 신차를 5대를 사야 돼요. 어렵다. 그래야만 저 차를 살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부여가 되는 거지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라페라리는 우리나라에 몇 대 정도? 우리나라에 3대 있습니다. 아. 공식적으로 들어온 페라리에서 수입한 차가 1대가 있고요. 비공식 루트로 통해서 들어온 차가 2대가 있습니다. 밀수 이런 건 아니죠? 밀수 말고 이제 그레이 임포터라고 개인직 수입으로 들어온 건데 한 대는 누구나 아는 삼성 쪽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대는 부산에 있는 부동산 재벌. 그 다음에 또 한 대 페라리에서 정식으로 갖고 온 거는 광진구 쪽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식 수입된 차량입니다. 라페라리가. 4, 5차를 사시겠다. 저는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뭐 사겠다. 4, 5차가 됐든 5차가 됐든 저는 페라리를 사겠다. 네, 저희가 이렇게 명차를 보면서 입이 쩍쩍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명차를 쭉 훑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게 바로 페라리의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 페라리만의 디자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왜냐면은 페라리가 뭐 다른 색깔 자동차도 많지만 지금 다 본 게 다 레드예요. 네, 다 정말 초고추장같이 빨간 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페라리는 이렇게 빨간색에 좀 집중하는 좀 이유 이런 게 좀 있는 건가요? 그 페라리가 이제 F1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 이제 피아라고 그 축구 피파인가요? 피파요. 예, 네. 이제 자동차 쪽은 피아라고 돼 있거든요. 이제 전 세계 레이싱을 다 이제 총괄하고 있는 협회 같은 건데 여기서 메이커별로 출신 국가를 알 수 있도록 레이스카의 색상을 통일하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이탈리아를 뜻하는 거는 이제 붉은색이었는데 페라리하고 알파 로메오하고 마세라티 등에서 이제 빨간색을 사용하고 부가티는 이제 프랑스다 보니까 파란색, 독일은 은색. 그래서 이제 F1에서
벤츠 팀의 별명이 실버 에로거든요. 아. 은빛 화살이라고 해서 은색인데 도로가 검정 위에 은색이 정말 화살처럼 뿅 날아가요. 뿅 날아가는데 참 별명도 잘 짓는다. 실버에로. 되게 멋있죠. 딱 멋있어. 네. 에로가 좋은 게 아니고. 에로 무슨 에로 버전이 아니고 화살. 오늘 방송하는데 애로사항이 정말 많네요. 네. 잘 간다. 세게 가자 이거지. 여러분 한번 가볼까 세게? 보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F1에서도 그렇고 페라리는 이제 레드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탈리아 브랜드 중에서 또 레드로 유명한 바이크가 있죠. 두가티. 두가티가 두가티도 레드가 완전 상징적인 색깔이에요. 그리고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두 대가.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쪽의 매장에서는 두가티하고 페라리 매장을 붙여놓거나 같이 이벤트로 같이 세트로 파는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아까 페라리를 타보면은 얘한테 감성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두가티를 타는 바이커 얘기를 들어보면 바이크가 자기한테 말을 자꾸 건대. 정신병 아니야? 그 정도? 진짜로 말을 건대요. 자기가 이렇게 엑셀을 쭉 감으면 라디오 그런데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진짜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너 나 이거밖에 못 다뤄? 좀 더 해봐. 좀 더 감아봐. 나 이 정도는 내가 받아줄게. 좀 더 감아봐. 이렇게 말을 건대요. 계속 감는데 이게 왜냐하면 바이크도 그렇고 이 페라리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겪어보지 못한 극한까지 버텨요, 애들이. 최고속도 그렇고 코너링도 그렇고. 그러니까 페라리나 이 두가티가 사고율이 높은 게